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올리브 오일을 숟가락으로 퍼먹으라는 광고나 글을 정말 많이 보시죠. 심지어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건강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지방 대사 상태를 관찰하면서 깨달은 건 몸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기름을 약처럼 먹는 행동은 오히려 간과 뇌의 부담만 늘릴 뿐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름이라고 해서 그냥 삼키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름을 처리하는 방식도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지방 대사와 뇌 신경 기능을 연구해온 박사 류태진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는 젊었을 때와 달리 대사 기능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추가로 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지방을 처리하느라 바빠지고 혈관 속에는 필요 이상의 지방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드시다가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건 기름 자체가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소거든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뇌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궁금증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배웠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댁 옆집에 사는 김종만 74세님인데요.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들으셨다며 아침마다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씩 삼키는 습관을 몇 달째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김종만님은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함이 늘면서 오히려 생활이 불편해진 거죠. 심지어 밥맛도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김종만님이 놓친 건 기름의 종류보다 기름을 먹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평소 식단에 생선과 해조류가 자주 올라왔습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서너 번은 드시고 미역국이나 다시마 우린 물도 자주 마시고 계셨거든요. 이미 충분한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고 계셨는데 그 위에 기름을 추가로 밀어 넣으니 몸이 감당하지 못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기름이 들어오면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버려요. 김종만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균형 잡힌 식단으로 충분한 지방을 섭취하고 있었는데 올리브 오일을 추가로 드시니까 간이 힘들어한 거죠. 제가 김종만님께 올리브 오일을 멈추고 대신 생선을 한 번 더 챙기는 작은 습관으로 바꿔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속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뿐만 아니라 피곤함도 줄어들고 밥맛도 다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름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름 섭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에서 기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름들이 뇌와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름을 잘못 먹으면 뇌와 혈관이 왜 괴로워지는가? 먼저 불포화 지방의 핵심 역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은 뇌의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뇌는 지방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방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 지방의 질이 뇌 기능을 좌우합니다. 한국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불포화 지방 섭취량이 부족한 군에서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상담했던 정우석 69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석님은 생선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비린내가 싫다고 하시면서 고기 위주의 식단을 계속 유지하셨죠.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에 뭘 뒀는지 자꾸 까먹고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중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뇌에서 필요한 불포화 지방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주 3회 정도 생선이나 해조류를 식사에 넣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조리법을 바꿔가며 천천히 시도해 보셨어요. 몇 주 지나니까 확실히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름을 숟가락으로 먹는 방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화기관에만 부담을 줄 뿐이에요. 여러분은 평소 생선을 얼마나 챙겨 드시나요? 다음으로 포화지방의 허와 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화지방은 몸에 필요한 성분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기 위주 식단에서는 이미 충분히 아니 과잉 상태입니다. 국내 영양조사에서도 고기 섭취가 많은 군은 포화지방 비율이 권장량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신경호 72세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경호님은 매 끼니마다 고기가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침에도 햄이나 소시지, 점심에도 불고기나 갈비, 저녁에도 삼겹살이나 치킨을 드시곤 하셨죠. 그런데 이런 식습관을 몇 년간 지속하다 보니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높아져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혈관 건강이었어요. 포화지방이 과다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쉽습니다. 신경호 님도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땐 양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 비율을 늘리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시면서 체중도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포화지방을 일부러 피하려고 지나친 절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고기 양을 조절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메가3는 뇌 기능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오메가6는 염증 반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둘 다 필요하지만 비율이 중요합니다. 해외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오메가6 섭취가 과하면 만성 염증 지표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혈관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어요. 최명자 70세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명자님은 콩기름을 주로 사용해서 요리하셨어요. 볶음, 튀김, 전 등을 자주 해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오메가6 섭취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관절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무릎과 어깨가 아프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혈중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오메가6가 너무 많아서 염증 반응이 과도해진 거였어요. 그래서 생선과 해조류 섭취를 늘리고 기름은 최소량만 사용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 지나니까 관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오메가3 영양제를 너무 많은 양으로 드시는 것도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 식단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균형이 맞고 있나요? 올리브 오일의 실제 영향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확실히 불포화 지방 비율이 높은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 함량이 특별히 높지는 않아요. 한국식품영양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리브 오일의 오메가3 함량은 일반 식용유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박기순 68세님은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삼키셨어요. 처음 몇 주는 괜찮다고 느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쓰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빈속에 기름을 바로 넣으니까 위벽이 자극받은 거죠. 더 큰 문제는 칼로리였어요. 기름 한 숟가락이 100칼로리가 넘는데 이걸 매일 추가로 드시니까 체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조리나 샐러드용으로 소량 사용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삼키는 방식은 소화기관에 부담만 큽니다. 여러분은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기름 과다 섭취가 초래하는 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기름과 탄수화물은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간은 지방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지방간이 생겨요. 국내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조사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들의 상당수가 기름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뚜렷했어요. 정대훈 73세님은 기름진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치킨, 튀김, 볶음 요리를 자주 드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름 섭취량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간 수치도 높아져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바꾸라고 하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기름과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몇 개월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방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간 초음파 검사 후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면 기름과 탄수화물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기름을 좋은 기름이라고 해서 따로 먹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간에 더 큰 부담만 줍니다. 최근 검사에서 간 수치 이상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확장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와 간을 지키기 위한 기름 관리 생활 습관. 식단의 기본 틀을 생선 중심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선과 해조류는 자연스럽게 오메가3를 채워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영양제나 기름과는 차원이 다른 흡수율을 보여요. 생선 속의 오메가3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도 쉽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반대로 튀김처럼 기름이 많이 스며든 조리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튀기는 순간 오메가6가 급격히 늘어나고 칼로리도 2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주 3회 생선, 하루 한 번 해조류를 기본 틀로 잡아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불포화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역국, 다시마 우린 물, 김 같은 해조류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 식단에서 자주 나오는 재료들이니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조리용 기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름을 쓰는 양을 줄이기만 해도 몸의 부담이 크게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이 볶음 요리를 할 때 기름을 너무 많이 두시는데 사실 팬에 살짝 발라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기름을 약처럼 따로 먹는 행동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볶음보다는 찜과 조림을 선택하고 팬에 기름을 최소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에어프라이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기름 없이 요리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생선이나 채소를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하면 기름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름 양을 줄여본 적 있으신가요?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 식용유나 콩기름은 오메가6 비율이 높아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튀김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기름들은 대부분 오메가6 함량이 높습니다. 모든 기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양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도 어느 정도의 지방은 필요하거든요. 다만 균형이 중요한 거죠. 식단에 생선을 넣는 대신 기름 양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향미를 위해 조금씩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도 많이 쓰시면 칼로리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주의하세요. 집에서 주로 어떤 기름을 사용하시나요? 간 피로를 줄이는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지방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기름을 많이 먹으면 간이 그걸 처리하느라 금방 피곤해져요. 특히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간이 밤새 일해야 하니까 더욱 힘들어합니다. 지방간이 있으시다면 영양제조차 기름 형태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 비타민 E 등이 대부분 기름 성분이거든요. 이런 걸 추가로 드시면 간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운동은 간에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집안일, 가벼운 스트레칭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운동 습관은 어떠신가요? 체형 관리와 지방 대사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지방 대사는 무너지고 간과 혈관이 같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기 쉬워요.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지방 대사를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급작스럽게 칼로리를 줄이면 몸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기초 대사율을 낮춰버려요.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하루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꾸준한 움직임을 더해보세요. 식사를 거르지 말고 대신 기름 양만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체중도 자연스럽게 관리되고 지방 대사도 안정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3시간은 지나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다 된 상태에서 잠들어야 간이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지금 체중 관리에 고민 있으신가요? 수면의 질도 지방 대사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지방 축적이 늘어나요. 특히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바로 주무시면 간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시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세요. 기름진 음식은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화가 쉬운 채소나 과일 정도로만 드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름을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으로 나누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눈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약처럼 퍼먹는 것처럼 잘못된 상식에 의존하면 뇌와 간 모두 부담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정보에 현혹되어서 기름을 마치 약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름은 약이 아니에요. 음식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할 때 비로소 우리 몸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건 마치 비타민 알약을 깨서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생선과 해조류처럼 자연스러운 음식 속에서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면 어떨까요? 뇌 기능이 편안해지고 염증 부담도 줄어듭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생선 속의 오메가3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있어서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었을 때와 달리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직접 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관은 당황하고 간은 과부하 상태가 되고 결국 몸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기름을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방간이 생깁니다.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간 기능이 떨어져요. 둘째, 체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기름 한 숟가락이 100칼로리가 넘는데 이걸 매일 추가로 드시면 한 달에 1-2kg은 금방 늘어납니다. 셋째,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오메가6가 과다하면 관절염,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뇌 기능이 맑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오메가3가 충분하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좋아져요. 간 피로도 가라앉습니다. 불필요한 지방 처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간이 본래 기능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염증 수치도 낮아집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맞으면 만성 염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식습관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을 따로 먹지 않고 생선 위주로 바꾸신 분들은 한결같이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세요. 피곤함도 줄어들고 소화도 편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름을 따로 먹지 마세요. 그 대신 음식 속에서만 사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이든 참기름이든 조리할 때만 사용하고 절대 숟가락으로 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지켜도 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생선을 3번 이상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둘째, 매일 해조류를 한 가지씩 드세요. 미역국, 다시마 우린 물, 김 반찬 모두 좋습니다. 셋째, 기름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볶음 요리를 할 때 기름을 적게 쓰거나 아예 물을 이용해서 조리해 보세요. 넷째, 튀김과 전류는 가능한 한 피하세요.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밤 9시 이후에는 기름진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간이 휴식을 취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의 기능을 깨우는 식습관의 실제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지, 또 어떤 조리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조금만 신경 써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몸이 이미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인터넷이나 광고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경험도 언제든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